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몇 가지 뭐 자료를 추려가지고 영상을 만들기는 했는데, 뭐 물론 뭐 네오코인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 뭐 알트코인에 관한 얘기도 이제 몇몇 개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일단은 제가 이 네오코인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네오코인을 지금 당장 사야 돼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구독자가 되게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보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되게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프리미엄이 워낙 많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신중하게 매수하시는 건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기존에 홀딩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홀딩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오코인하고 저는 항상 지난 뭐 4년간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엔트그룹, 엔트파이낸셜하고 항상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심엔 이제 잭마라는 이 알리바바 회장이 사실 껴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피셜하게 뉴스나 매스미디어 상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물론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핵심 정보는 이들이 진짜 막 이런 보여지는 데서 쇼잉을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제 퍼즐을 맞춰 가시면서 이제 보시다 보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엔트파이낸셜 뭐 IPO가 뭐 안 된다, 중국에서 뭐 규제한다, 벌금을 뭐 지금 보면 엔트그룹에 때렸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긍정과 부정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엔트그룹에 잭마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백만장자죠. 근데 이분이 그 금융 지주 회사로, 엔드파이낸셜이 사실은 금융 지주 회사로 이제 발돋움 됐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중국 중앙은행이 규제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국에서 엔트파이낸셜을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엔트파이낸셜은 사실 지금 본사 위치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가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 싱가포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예전으로 따지면 사실은 뭐 영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월가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부에 위치한, 사실은 지정학적 위치로 사실은 싱가포르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있고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이 카카오페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금 플랫폼 기업이 막 이렇게 번창하고 뭐 어떤 팬데믹 사태,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화되면 될수록, 자 보시면 알리페이가 사실은 카카오페이의 지분의 43.9%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카카오페이가 전형적인 그냥 국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카카오도 사실 알고 보면 중거 자본이 많이 섞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네이버는 안 그럴까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이제 보시고, 어떻게 이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주주 구성은 카카오가 56.1%, 그리고 엔트그룹이 43.9%를 지니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네오코인 얘기는 안 나오죠. 자, 근데 어쨌건 이 포괄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놓은 거가 있어야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제가 6,000원대부터 매집을 많이 했어요. 16,000원까지 매집을 하고, 더 이상은 이제 네오코인에는 제 현금을 넣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편이라서 지금 사실 익절할 구간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오코인뿐만 아니라 XRP라든가 대부분의 코인들이 있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아직 못 가고 있는 코인들, 그 코인들도 다 비슷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번외로 이제 말씀드리고, 중국 페이먼트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알리페이가 54%, 그리고 위챗페이가 38%, 기타가 8%인데,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중국 시장만 놓고 봐도 나쁘지 않고, 자,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싱가포르가 돼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엔트그룹이 어떻게 될까? IPO가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엔트 파이낸셜의 로고가 있어요. 자, 요 모양을 한번 보시고, 자, 더듬이 2개 달린 요 모양을 한번 보시고, 엔트 쉐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오가 되기 전에 처음에 엔트 쉐어라는 코인이 탄생을 했어요. ICO로 탄생을 했는데, 요 캐릭터 모양을 보시고 이걸 보세요. 눈이 하나와 2개 차이인 건 있지만 너무나도 흡사하게 비슷하죠. 자, 요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엔트그룹이 여기 나와 있죠. 엔트그룹의 트위터 공식 홈페이지인데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엔트그룹을 팔로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 코인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떤 그 인물들이. 근데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종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세 개가 공통되게 여기만 남아 있어요. 알리바바 그룹, 다홍페이, 알리페이.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다홍페이는 네오코인의 최고 개발자, 네오코인의 이제 CEO라고 보시면 되고, 알리바바 그룹, 알리페이 당연히 관련이 있죠. 엔트그룹하고. 그 외에 다른 코인사하고 관련돼 있는 인물은 여기를 추종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퍼즐을 맞춰서 예전서부터 이제 결정을 내린 게 결국에는 중국이 어느 순간 GDP, GNP가 1위 자리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 이들이 밀어주는 코인, 중국에서 밀어주는 코인의 대표적인 격이 되는 네오코인은 어느 순간 갈 수밖에 없다.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라고 판단을 내렸었고, 지난 4년간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바죠. 아직까지 거대 진폭이 있진 않지만 충분히 잠재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 여기 BSN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BSN이라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이거는 중국 국가에서 주도하는 블록체인 연합이거든요. 근데 여기 블록체인 연합에 여러 가지 코인이 사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코인 중에, 프로젝트 중에 네오코인도 들어가 있고, 이오스도 들어가 있고, 아이리스 넷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몇몇 개 코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폴리 네트워크 파트너십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네오코인하고 온톨로지하고 스위처인가? 그 세 개 코인사가 같이 연합해서 만든 게 폴리 네트워크 파트너십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프로젝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중국 국가에서 주도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BSC, 패드까지 들어가 있고 몇몇 개 이제 눈에 띄는 프로젝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중국 국가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프로젝트 중에 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대 상승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설명을 이제 드립니다. 자, 바이낸스로 들어갔다. 이건 사실 코인 시장한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유동성이 주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모든 코인은 저는 현재는 트레이딩을 안 하고 있어요. 진폭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그냥 홀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눈에 띄는 뉴스 중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증권 토큰을 발행을 했는데, 바이낸스에서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 증권 토큰으로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다 테슬라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1,000원 단위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000원으로 쪼개서. 이 의미는 뭐냐면 가상자산 거래소랑 증권 시장하고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순간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증권사랑 업비트랑 벽이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유출을 할 수 있죠. 그 자금줄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 금융시장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 거품이 끼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거품이 낄 여력이 훨씬 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을 가져갈 데가 없어요. 세수 확보를 할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정부는. 자, 어쨌든 이 벽이 허물어졌다는 게 의미심장하게 보시면 되고, 지캐시하고 호라이젠에 관해서 제가 지난주 한 2주 정도 되게 많이 떠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도 익절하실 단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익절하실 단계는 분명히 아니고 두세 달 안에, 적어도 2분기 안에는 이 친구들이 지캐시랑 호라이젠
뭐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거대 폭발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2분기 아니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4월 달이니까. 코인데스크에서 지캐시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코인텔레그래프랑 코인데스크가 전 세계 이 미디어사 중에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시장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그 몇몇 개 뭐 신생으로 생겨난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보시잖아요. 근데 이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태어난 이래로 이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데스크하고 코인텔레그래프. 근데 코인텔레그래프는 지캐시에 관한 이 뉴스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코인데스크는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캐시가 그 헤일로 아크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타임라인 프로토콜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업데이트한 그거에 관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이제 기사화해서 내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지캐시죠. 그죠? 근데 지캐시니까 당연히 코인데스크를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선 자회사로 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위해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알려준다는 의미는 향후에 뭔가 트리거가 발생될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중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뭐 그때 막 환호를 하는데 제가 200달러 밑이 매수 포인트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해외 차티스 중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언급을 했었던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제 작용했던 거는 사실. 그리고 어쨌든 뭐 익명성 코인이 한번 폭발할 가능성이 2분기 안에는 분명히 올 거예요. 6월달, 그러니까 1, 2, 3, 4, 5, 6월달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리고 12코인을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드렸던 이유는 DCG 그룹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관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GNT도 마찬가지, 골렘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 파일 코인 뭐 이런 것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대중들한테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골렘하고 시빅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DCG에서 일단 투자했다는 자체가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좀 의의를 좀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특이사항이 있는 거는 말씀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저께 영상에서 뭐 지금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저도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코인은 몇 프로가 오르던 내리던 XRP부터 비트코인부터 전체를 다 트레이딩 안 하고 그냥 홀딩하고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